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오늘은 맥스웰 방정식을 한번 완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전기장에 대한 맥스웰 방정식. 지금까지 3개에 대해서 했는데 마지막 하나를 오늘 더 완성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맥스웰 방정식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암페어 법칙을 했었죠. 그래서 그 암페어 법칙에 대해서 한 번 더 연습 문제를 한두 개 더 풀어봐서 여러분들의 그런 또 감을, 전자기억에 대한 감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무한히 넓은 두 개의 도체면이 서로 마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위로 올라가는 축을 G축, 이쪽 축을 Y축, 그다음에 칠판을 뚫고 나오는 축을 X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K 벡터는 면전류 벡터는 이 위에서는 10 AX 이렇게 나온다면 밑에서는 K 벡터는 마이너스 10 AX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제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이런 상황일 때 두 개의 점에서 1,1,1에서 한번 H 벡터를 구해봐라. 자, 점 P 1,1,1. 두 번째는 점 Q. Q라는 점은 0, 마이너스 3, 자, 10이라는 점에서 H 벡터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이제 무한히 넓은 그런 무한히 넓은 면이 만드는 이 H는 면의 평행인 방향으로 이제 흐른다 했어요. 그래서 면의 평행인 방향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오른손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로 지금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 위에서는 H 필드는 이제 이 전류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K1이라 할까요? K1은 KH1은 윗면이 만드는 H1은 이렇게 생기겠죠. 그 다음에 아래 방향에서는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반대 방향.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요 밑에까지 쭉 생기고 저 위도 쭉 가겠어요. 무한히 넓으니까 이 면에서의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한 크기를 갖는 H 빌드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이 지난 우리 암페어 법칙을 적용한 결과였어요. 다음에 반면에 밑에 면은 전류 방향이 반대네요. 반대니까 이걸 H2라 간다면 이제 크기는 같겠죠. H2가 이런 방향으로 생기고 그다음에 밑면에서는 H2가 이리 생기겠습니다. H2 벡터가. 자, 그런데 H1 벡터가 H1 이 윗면이 만드는 H 필드는 이 밑에서도 사실 다 만들어지니까 H1 필드 이 되겠어요. 그래서 총 H는 이거하고 상쇄가 돼서 없어져 버리네요. 그러니까 요 밑에서 H 벡터는 0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저 밑면이 만드는 것은 H2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H2가 이렇게 생겨서 서로 상쇄가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H 벡터는 또 0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쉴드가 돼 있는 거죠. 이것도 면과 면 사이에만 H가 존재하고 면 위로, 면 아래로는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는 H는 이제 두 개가 더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더해지는데 그러면은 2분지 1 뭐였죠? 2분지 K의 K 벡터의 AM 벡터 이런 형태로 됐었죠. H 벡터는 이 면 하나가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저게 더해지니까 두 배가 되겠죠. 그래서 H 벡터는 K가
10이니까 10 이렇게 생기고 방향은 y 벡터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겠네요. 10a y 벡터. 그래서 적분을 통하지 않고도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1,1,1 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가 g는 4이고 g는 0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점 P는 이 안에 있죠. 1,1,1. 그러니까 여기서 H 벡터는 10A Y 벡터가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반면에 Q라는 점은 G가 10이네요. 10. Q라는 점은 저 위에 있죠. 위에. 그래서 정 Q에서 H 벡터는 0이 되겠다. 쉴드가 돼서 없어지겠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도 전자기하학에서는 여러분들 무한선, 무한면 이 만드는 필드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물을 할 때도 굉장히 면이 넓은 면이 있다 할 때는 면에 가까운 점은 이거 무한면이다 생각하고 이런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겠구나,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겠구나 하고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 이런 코일인데요. 이렇게 원형 환을 이루고 있고 거기에 전류가 이렇게 솔레노이드처럼 막 감겨져서 전류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오는 그런 형태네요. 그래서 이런 코일을 토로이드 코일이라고 그래요. 토로이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솔레노이드를 배웠죠. 이 솔레노이드 코일은 이렇게 원주형으로 스프링 모양으로 감겨 있는 이런 코일일 때 여기에 전류 I가 이렇게 흐른다면 이 솔레노이드 코일 안쪽에는 H 필드가 상당히 균일하게 이렇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 H 필드가 뱅글 돌아와서 다시 와야 된다고 그랬죠. H 필드는 항상 이렇게 돌아야 돼요. 여하간에 이 내부에서는 굉장히 균일한 H 필드가 생긴다 했어요. 그래서 이 내부에서 H 필드는 뭐였어요? NI A G 벡터 축 방향으로 생긴다 하는 거였죠. N이 뭐였냐? 단위 길이당 권선수였어요. 그래서 L분의 N I A G다 이렇게. L은 뭐냐 하면 이거의 길이였어요. 길이. 그다음에 라지 N은 뭐냐? 몇 바퀴 감았느냐? 몇 바퀴 감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권선수라고 하죠. 권선수예요.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이 토로이드 코일은 이 솔레노이드 코일을 이렇게 둥글게 환 모양으로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환 모양으로 구불려서 만든 거네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토로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로이드를 하면 어떤 점이 있느냐?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드가 나와서 밖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요. H 필드가 항상 이제 도는 형태로 생긴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솔레노이드는 이 왼쪽 끝, 오른쪽 끝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어요. 근데 저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환 모양으로 만들면 이 들어가는 끝, 이 솔레노이드 양 끝이 만나는 그런 형태가 되네요.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는 전류가 들어간 포인트와 나오는 포인트가 이만한 이 길이 L만큼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반면에 토로이드 같은 경우는 서로 만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선과 나오는 선이 이렇게 같이 인접해 있는 그런 형태가 되죠. 자, 그러면 H 필드는 이렇게 휘감는 방향으로 했을 때 전류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휘감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이 H 필드라고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솔레노이드를 휘감는 방향이니까 이 H 필드가 요 안에서 이렇게
순환해서 생기겠어요. 그래서 이 H 필드가 요 안에서만 뱅글뱅글 순환하는 그런 형태로 되겠네요. 그래서 H 필드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이 토로이드 안에서 순환하는 그런 형태다 하는 거죠.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는 밖으로 새 나왔죠. 밖으로 새 나왔는데 반해서 토로이드는 이렇게 안에서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도는 형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로이드는 말이죠. 우리가 아직 자기 물질에 대해서 안 배웠는데 여기에 자성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밖으로 새 나오는 그런 H가 더 적어져요. 그래서 이걸 촘촘하게 감고 자성체를 쓰게 되면 이 필드가 이 토로이드 안에만 존재하고 바깥의 부분은 거의 없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전기 회로 위에 이런 걸 이제 필요할 때 쓸 때는 이런 토로이드 형태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로 관심 있는 우리 이제 아직 전자기학 2학년 보통 과정이니까 3학년, 4학년 이제 올라가서 회로를 한번 뜯어보고 실제 보면 이런 토로이드 구조의 전기 소자들이 제법 있어요. 자, 이런 구조일 때 이 안에 H 필드는 어떻게 생기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토로이드를 보면 이 중심점에서 토로이드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데까지를 로 제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토로이드를 여기서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선들이 이렇게 감겨 있죠. 감겨 있고 여기는 또 선들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감겨 있겠죠. 하나, 둘, 셋. 감겨 있겠어요. 이렇게 감겨 있는데 아무래도 선들이 이 안쪽에는 더 밀하게 있죠. 왜냐하면 원주 길이가 더 작기 때문에. 그리고 밖에는 원주 길이가 더 커서 조금 더 듬성 이렇게 가게 되겠죠.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는 위아래가 선 간격이 이렇게 균일하죠. 균일한 반면에 토로이드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는 조금 더 밀하고 바깥 부분에서는 약간 더 더 듬성듬성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암페어 그리고 여기서 로 제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중심선 이 중심선 가운데 여기까지가 로 제로라고 놨는데 이 암페어 룹을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다. 그랬을 때 이 암페어 룹의 크기를 로라고 한다면 반경을 로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H 벡터는 뱅글뱅글 도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형태가 될 텐데 이 로의 함수가 되겠죠. 이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선이 더 밀집돼 있고, 즉 그 말은 전류 밀도가 더 크고 밖으로 가면 전류 밀도가 더 약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 로의 함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A5 벡터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것을 H, DL 한 바퀴 빙 돌아서 적분을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H5에 2파이로 한 바퀴 빙 도니까요. 2파이로가 될 텐데 그러면 산의 전류는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이 안에 있는 이 선들이 전류 하나하나가 I가 다 흐르고 있죠. 한 바퀴 I가 계속해서 이렇게 돌면서 가기 때문에 이 I가 권선수만큼 있게 되겠다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전류 I가 이렇게 가서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암페어 룹을 하나 만들 때 전체의 권선수가 라지 n이라 한다면 효과적인 이 전류는
I 곱하기 권선수 n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H 벡터는 2파이 로분의 ni a 파이가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파이로를 가운데 로 제로로 잡으면 H 벡터는 로가 로 제로일 때는 2파이 로분의 로 제로분의 ni a 파이가 돼서 이거 보니까 2파이 로 제로가 이 토로이드의 평균 길이가 되잖아요. 길이. 그러니까 그걸 L로 놓는다면 L분의 ni a 파이가 되네요. 그러니까 L분의 ni 솔레노이드 L분의 ni 같아지죠. 같아져요. 그러니까 토로이드는 솔레노이드하고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H 필드는 L분의 ni인데 토로이드를 이렇게 이제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휘어가지고 토로이드를 만들게 되면 이 토로이드의 중심축에서는 토로이드의 이런 중심에서는 솔레노이드와 같은 필드가 만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레노이드에서는 이게 내부에서 단면 내부에서 H가 균일하게 만들어졌는데 토로이드에서는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H가 더 좀 세고 밖으로 가면 갈수록 좀 작아진다 하는 그 정도 차이가 있다 하는 거예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로이드 생각할 때는 솔레노이드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둥글게 말아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예제는 이 정도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매그네틱 필드가 이 전기장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는 거죠. 전기장은 전하가 있으면 전하에서 이렇게 전속이 화살이 전기장 다발이라고 합시다. 화살 다발이 이렇게 나온다. 플러스일 때는 나온다. 그리고 마이너스일 때는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런 형상이 됐었죠. 그런데 이 매그네틱 필드는 이제 이런 선전류가 있다. 이걸 회전하는 방향으로 생기더라 하는 거였어. 회전하는 방향으로. 보니까 이 전기장에서는 이 전하가 하나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계속해서 나와서 그냥 우주 공간으로 간다 이거야. 간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이 전기장이 발산한다. 계속해서 나온다. 퍼져 나온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발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이버전스 D가 이 발산이었죠. 어떤 점에서 뭔가 이 벡터가 계속해서 나온다. 그게 발산이었단 말이에요. 그 발산량이 전하 밀도더라 하는 거죠. 전하 밀도. 이게 가우스 법칙이었어요. 점에 대해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때. 그래서 이 전기장은 발산이 있다 이거야. 발산이. 화살이 그냥 끊임없이 나올 수 있다. 반면에 H 벡터는 이렇게 순환하더라 이거야. 항상 순환하다. 순환이라는 소리는 어디선가 나왔다면 다시 꼬리에서 들어온다 하는 거잖아요. 다시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시작점 끝점이 전소 자기 선을 그려보면 시작점 끝점이 항상 같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속선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컬 H는 항상 다이버전스 H는 항상 0이 돼야 되겠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 D 벡터는
D 벡터는 입실론 0, E 벡터 이 자유 공간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유 공간에서 입실론 제로 이걸 하나 붙여주게 되면 D 벡터의 단위가 이 전하고 단위가 같아지더라 하는 거였어요. 단위가.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이제 B 벡터는 H 벡터에다가 뮤 제로를 하나 이제 곱하게 되면 전기장에 대해서 전속 밀도가 있었듯이 B 벡터는 자기장에 있어서 자속의 밀도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속의 밀도가.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E 벡터, H 벡터는 전기장 세기, 자기장 세기 벡터였다면 D 벡터는 다발의 벡터다 하는 거죠. 물론 다발이 많으면 세기 더 세지죠. 그래서 서로 비례 관계에 있죠. 그런데 우리 우주 공간에서 우리의 우주의 법칙이 이 전기장, 자기장 이런 전자기 이론에 의해서 정해져요. 우주의 법칙이 우리 물리하는 사람들은 힘이 네 가지가 있다 하잖아요. 가장 큰 스케일에서는 중력장, 그 다음에 더 작은 스케일에서는 이제 전기장, 자기장, 혹은 전자기장. 그 다음에 이제 더 작아지면 이제 핵력으로 가죠. 그래서 핵력에서는 원자보다 더 작은 데 가서는 이제 강력, 양력 이렇게 이제 네 개의 힘이 우리 전 우주를 지배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중력장은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좀 배웠고, 전기장, 자기장은 우리 전자기학에서 취급을 하고, 강력, 양력은 이제 저 물리학과 이제 소립자 물리, 현대 물리 한쪽에서 이제 취급을 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일반적인 이제 클래시컬한 전자기학에서는 이제 원자보다는 좀 큰 스케일에서 이제 우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그런 이제 그 전자기 법칙에서 상수가 존재하는데, 이 전기장에서는 입실론 제로, 자기장에서는 뮤 제로로 상수가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뮤 제로는 이 프리 스페이스에서는 이제 프리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비어 있는 공간이라고 했죠. 아무것도 없는 공간.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됩니다. 입실론 제로는 36파이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뮤 제로, 입실론 제로, 여러분들 이 값은 우리 전자기의 전자하는 우리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상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암기해둘 만한 그런 상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B 벡터는 이제 자기장의 자기장 다발 혹은 자속이다. 자속의 밀도 벡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속하면은 다발이란 소리야. 다발. 자기장 다발의 밀도 벡터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전기장 다발에서 전기장에서는 어떤 면을 이렇게 간통하는 전기장의 총 다발 전속이 얼마냐 하는 것을 푸사이로 표시했을 때 D 벡터를 이렇게 이 면 적분한 거였어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여기도 어떤 면을 놓았을 때 거기를 통과하는 자속은 인테그랄 BDS다 이거죠. BDS다. 그래서 D와 B가 서로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그런 이제 개념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자속 사이는 BDS.
그래서 이것을 자속의 단위는 웨버라고 해요. 웨버. 이 웨버다. 자속의 단위는 웨버. 웨버라고 부릅니다. 자속의 단위는. 그다음에 B의 단위는 이제 웨버를 면으로 나눠준 거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면적분을 했으니까. 그래서 B의 단위는 면적의 단위로 나눠주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웨버 퍼 미터의 스퀘어 혹은 이것을 테슬라라고 부릅니다. 테슬라. 그래서 테슬라라는 단위를 더 많이 써요. 테슬라라는 단위를. 그래서 여러분들 테슬라 하면 이분도 이제 아주 유명한 물리 학자였어요. 그래서 유럽 출신이죠. 테슬라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테슬라가 이 자기장 실험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아주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테슬라와 에디슨 사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유튜브라든지 한번 찾아보세요. 재미있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있어요. 테슬라와 에디슨은 이제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계실 때 테슬라가 이 자속, 이 자기장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 공로로다가 B의 단위를 테슬라라고 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그러면서 에디슨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에디슨하고 이제 밑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상호 굉장히 갈등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보면 테슬라가 굉장히 그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데 에디슨이 무시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잘 해결하면 뭐 보너스를 아주 많이 주겠다 하고 약속도 하는데 잘 지키지도 않고 그래서 둘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회사를 세워요. 자기가 직접 회사를 해보겠다. 그런데 기술은 에디슨보다도 훨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업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나중에 말년에는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여하간에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미국에서 지금 테슬라라는 회사가 있죠. 그 테슬라라는 회사는 보면 아주 야심찬 계획으로 이제 뭐 전기 자동차도 만들고 또 우주에다가 또 뭐 우주 왕복선을 만들겠다 하고 아주 굉장히 기발한 생각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바로 이 테슬라를 기르기 위해서 그 회사 이름도 테슬라라고 이렇게 세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한번 보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B도 이제 뮤 제로 H니까 B도 이제 당연히 이제 순환하는 거죠. B도 순환해요. 그래서 순환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 항상 이렇게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제 H든 B든 이렇게 항상 꼬리를 물어서 나가면 다시 돌아온다 하는 거죠. 돌아온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떤 점에서 이렇게 나가면 또 그 점에 같은 양이 들어온다는 거야. 나가면 들어온다. 이렇게. 그래서 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이 같다. 즉 다이버전스가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B는 0이다. 이 말은 어떤 면에 대해서 가우스 법칙처럼 BDS 면적분을 해주면 0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닫힌 공면을 만들어 놓고 보면 H 필드 혹은 B 필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또 반드시 같은 양이 나간다 하는 거예요. 면 모양에 상관이 없이 나간다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표현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장은 전기장처럼 이렇게 독립되게 자속이 나오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석 같은 경우 막대 자석은 보통 우리가 N극, S극 표시하는데 N극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N극에서 S극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뭐 초등학교 때부터 본 그림이에요. 그런데 N극에서 S극에서 반드시 이렇게 순환해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석을 똑 자르면 어떻게 돼요? 자석을 이렇게 자르면 반으로 잘랐어요. 그럼 또 다시 N극, S극이 돼요. 또 자르면 더 얇게 만들면 또 N극, S극이 생겨요. 그래서 자석이라는 게 우리가 편의상 N극, S극 이렇게 붙여놨지만 이걸 자르면 계속해서 N극, S극이 계속 생겨요. 계속 생겨. 무한하게. 그 말은 자기장이 이렇게 항상 순환한다 이런 의미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맥스웰 방정식 4개를 다 이제 살펴봤어요. 맥스웰 방정식 4개를 한번 이제 중요한 방정식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D는 로 V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그 다음에 이게 등가적으로는 D 벡터, DS 벡터는 Q다 하는 거였죠. 가우스 법칙이었습니다. 가우스 법칙. 이게 하나였고, 그 다음에 또 다이버전스를 하면 다이버전스 B는 0이다 하는 거였어요. 다이버전스 B는 등가적으로 BDS, B 벡터를 닫힌 면에 대해서만 항상 0이다. 즉 자기장은 항상 순환한다, 회전한다. 자기장은 그걸 의미하더라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컬 E 벡터는 0이다 하는 것은 이 벡터를 한 바퀴 빙 돌아서 적분하면 0이 된다. 즉 전기장은 보존장이다 하는 거죠. 전기장은 한 바퀴 빙 돌아면 1이 0이 된다. 전기장은 보존장이다. 그 다음에 컬 H는 J다 하는 걸 배웠죠. 이것은 HDL은 I다 하는 거랑 같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암페어 법칙이다 하고 배웠습니다. 암페어 법칙이다. 자, 이 4개의 맥스웰 방정식을 드디어 완성을 했네요. 이 4개 방정식이 지금까지 해놓은 강의를 압축을 다 해놓은 겁니다. 압축을. 이 방정식 안에 다 내포되어 있다 이 소리예요. 내포되어 있다. 거기에 이제 보조적으로 이 벡터는 이제 뭐였어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다 하는 정도의 이제 보조 법칙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V를 뭐라고 부르냐? V를 포텐셜이라고 불렀죠. 포텐셜이다. 이제 에너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 거죠. 에너지 관점에서. 자, 이 4개의 방정식이 마지막 파이널 맥스웰 방정식은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스태틱한 경우에만 한다. 스태틱하다 소리는 시간적으로 변동이 없는 경우다 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변동이 없는 경우 있을 수 없죠. 우리가 만물이 시간에 대해서 변동이 없다. 아무것도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 할 때는 사실은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거죠. 시간이. 시간이라는 것도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물이 고요하게 아무것도 원자까지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 시간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결코 그러지 않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취급하기 편한 그런 상황으로 스태틱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게 스태틱, 일렉트로 매그네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스태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시변 혹은 타임 베어링, 시간에 대해서 변동할 때는 이 맥스웰 방정식이 좀 수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수정하는 내용은 우리가 차차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변, 전기장, 자기장에 대해서 배우고 나야지 우리가 비로소 마지막 맥스웰 방정식을 마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벡터는 이제 그레디언트 V다 해서 V가 이 일렉트릭 포텐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전기장에 대해서 위치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장에 대해서는 또 비슷한 개념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어디서 이제 나오게 되냐면 이 다이버전스 B는 이 다이버전스 B는 0이다 하는 건데요. 우리 벡터 이 캘큘러스에서 벡터에 대해서 보면 임의의 A 벡터에 대해서 컬을 취한 것을 임의 A 벡터에 대해서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0이 돼요. 이건 이제 우리가 벡터장의 이제 미적분 따질 때 뭐 연습 문제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A 벡터는 여기서 어떤 뭐 임의의 A 벡터에 대해서도 어떤 벡터장이라도 컬을 취한 다음에 다이버전스를 하면 0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B 벡터는 이렇게 컬 A 벡터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B 벡터는 A 벡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B 벡터는 컬 A가 A로 표시될 것이다. 그러면 A 벡터는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그러니까 B 벡터는 이제 컬 A 벡터로 표시를 한다고 할 때 A 벡터는 이제 뭐 임의의 A 벡터가 아까 다이버전스 컬 취한 다음에 다이버전스 하면 다 0이라고 그랬는데 A 벡터를 이렇게 정의하면 4파이 R분의 뮤 0I dl 벡터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 어떤 전류 I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전류원이 이제 선전류일 때는 임의의 점 이제 R 벡터는 이제 어떤 원점에서부터 그 소수가 있는 데서부터 관측점까지 이 거리를 R이라고 그랬죠. R 벡터라고 했는데 이 dl 벡터고요. 이런 상황에서 A 벡터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B 벡터가 구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A 벡터를 B 벡터의 벡터 포텐셜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포텐셜 B 벡터의 벡터 포텐셜이다. 우리 전기장에서는 이 V가 그레디언트 V에서 이 V가 스케일러 양이었죠. 스케일러 양. 그래서 전기장의 포텐셜은 스케일러 함수로 스케일러 필드로 정의가 되는 반면에 이 자기장의 벡터 포텐셜은 농상 A 벡터로 표시가 되는데 이 양이 벡터량이에요. 벡터량. 그래서 이것을 벡터 포텐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저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전자기학 책에서 보면 이렇게 좀 유도를 하는 책들도 있고 우리 사용하는 교과서에도 좀 유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수학적인 내용이어서 이 강의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보면 A 벡터를 이렇게 정의하면 B 벡터 구할 수 있더라. 컬을 취하면 구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비오사바르 법칙은 뭐였어요? 비오사바르 법칙은
H 빌드는 인테그랄 4파이 R 3승분의 I dl 크로스 R 벡터 이렇게 돼서 혹은 4파이 R 제곱 I dl 크로스 AR 벡터 이렇게도 또 쓰죠. 그래서 벡터 안에 크로스가 들어가 있죠. 인테그랄 안에 적분 안에 크로스가 들어가 있어요. 크로스가 들어가 있는 반면에 A 벡터는 크로스가 들어가 있지 않고 바로 벡터가 그대로 안에 숨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A 벡터를 이렇게 구해 놓는다면 나중에 B를 알고 싶다 그럴 때는 그거에 대해서 컬을 취하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전류, 최적전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적이 있다 하면은 이 최적전류 J가 있다 이렇게 J가 있다 그러면 A 벡터는 인테그랄 같아요. 4파이 R분의 뮤 제로 J 벡터 크로스 J 벡터의 J 벡터죠. DV가 되더라 하는 거죠. DV 이렇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벡터 포텐셜은 말이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고급 이제 전자기학으로 들어가고 혹은 또 안테나 이론을 배우고 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자기장을 수치 해석적으로 이제 컴퓨터로 계산할 때 이 벡터 포텐셜을 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A 벡터를 이렇게 정의하면 자속은 BDS인데 B 벡터는 컬 A로 된죠. 컬 A DS 이렇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스토크 정리를 쓰면 선적분으로 바뀌죠. 그래서 A 벡터 D L 벡터 이렇게 선적분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속을 구할 때 이와 같이 BDS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선적분으로 구해도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적분, 면적분 이퀴벌런트하게 구해지는 것은 우리 벡터 미적분에서 많이 한번 해봤죠. 한번 여기서 예제 하나 더 해서 이 자속 자기 다발을 구하는 예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교재에 보니까 이렇게 면이 있어요. 이렇게 사각형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형 면이 있어서 1번 축 1.2 0이 되고요. 높이가 5네요. 그래서 YG 평면에 저런 면을 주고 나서 A 벡터는 마이너스 4분의 로 제곱 그 다음에 AG 벡터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면을 통과하는 자속을 구해봐라 하는 거예요. 푸사이가 얼마냐? 푸사이가 얼마냐? 그러면 이제 자속 구하기 위해서 B 벡터를 구해봐도 됩니다. B 벡터. 그래서 컬 A 벡터를 구하면 이거 이제 원통 좌표계에서 나왔죠. 그래서 원통 좌표계에서 컬 A를 구해보면 이건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2분의 로의 A, phi 벡터 이렇게 됩니다. B 벡터가. 그러면 자속은 어떻게 되느냐? A phi 벡터니까 B 벡터가
뭔가 이렇게 면을 파이 벡터로 관통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속 P사인은 인테그랄 B ds인데 ds. 그러면 이 ds 원통 좌표계에서 표현하면 편하겠네요. ds 벡터는 d로의 dg의 a 파이 벡터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러면 b 벡터는 2분의 로의 a 파이 벡터 내적 d로 dg의 a 파이 벡터 내적 없어지고 2분의 로의 d로 dg 자 로는 1에서 2까지 g는 0에서 5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입니까? 4분의 로의 제곱 1에서 2까지 g는 g 0에서 5까지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4분의 1에 2는 4 마이너스 1 곱하기 5 이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4분의 15가 된다 하는 거죠. 4분의 15 단위는 웨버가 되죠. 웨버. 그래서 약자로 웨버 이렇게 씁니다. 웨버. WB 이렇게. 예, 이렇게 구해도 되고 또 마찬가지로 P사인은 ADL 뭐 이렇게 구해도 되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는 1번 조각, 2번 조각, 3번 조각, 4번 조각 이렇게 하면서 구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방향은 이 자속이 통과하는 방향으로 놨을 때 이걸 회전하는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자속 방향으로 놨을 때 오른손 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이 회전하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방향을 거꾸로 하면 자속이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나와요. 방향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실제 절대치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누어서 해주면 되죠. 예, 나누어서. 그러면 1번 경로에서는 DL 벡터가 얼마입니까? 자, dy, ay 벡터 이렇게 표시를 해야죠. 마이너스 dy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dy가 이 자체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dy, ay 이렇게 표시하죠. 자, 4번에서는 DL 벡터는 DG의 A, G 벡터죠. 2번에서도 마찬가지죠. 3번에서는 DL 벡터는 DY, AY 벡터. 이게 마찬가지로 DL 벡터는 2번은 DG, A, G 벡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A 벡터가 G성분만 있죠. G성분. 그러니까 1번 선에서는 AY 수직관계니까 1번 선은 생략, 3번 선도 생략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2번 선과 4번 선에서만 해주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럼 2번 선에서는 A 벡터가 마이너스 4분의 로의 제곱 AG 벡터 2번 선에서 DG, AG 벡터 이렇게 없어지죠. 시작점은 2번 선은 여기서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5에서 0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로 값은 얼마입니까? 로 값은 2죠. 로 값은 2니까 로의 제곱 4가 되겠네요. 4. 여기서 이제 로는 2죠. 2를 대입을 해야죠. 플러스 저 4번 선에서는 0에서 5까지 마이너스 4분의 로의 제곱 DG가 되죠. 여기서는 로가 1이죠. 1. 그래서 저 적분을 다 마무리를 해보면
오늘 마무리를 해보면, 자, 이것은 5에서 0,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dg가 됩니까? 마이너스 dg, 플러스 인테그랄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0에서 5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 계산하면 마찬가지로 4분의 15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4분의 15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자기장을 계산하는 모든 방법들을 다 알아봤고, 그 다음에 전기장, 자기장에 대해서 맥스웰 방정식 4개를 다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전기장에 대해서는 포텐셜 V에 대해서, 스케일러 포텐셜 V에 대해서 배웠고, 자기장은 벡터 포텐셜 A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나오면서 전기장보다 더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부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문제도 풀고 머릿속에 그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기장은 정말 이 노트에다가 그려가면서 생각해가면서 또 좀 계산도 하면서 해야지 비로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니까 부단하게 연습을 좀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